안녕하세요. 임상초고송쌤의 5분 싸게 홍현희입니다. 선생님들 시험 치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죠? 그 힘드신 와중에 카페와 유튜브 댓글로 문제를 복귀해 주신 선생님들께서 계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그 마음을 표현하고자 문제 분석 영상을 마련을 했고요. 문제 하나하나에 대한 해설 영상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복귀해 주신 선생님들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꼭 합격하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기원을 합니다. 그럼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었는지 선생님들과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임상심리사 2급은 기출에서 60% 이상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죠. 기출만 완벽하게 해도 딱 60점이긴 하지만 합격을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 연도는 어떻게 나왔냐? 기출에서 95%가 나왔습니다. 한 문제만 신출이었다. 20문제 중에서 단 한 문제만 신출이었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네,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이제 저 멱살잡으러 쫓아오실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 그러면 몇 년도어치를 그럼 공부를 했어야 우리가 합격을 조금 논할 수 있느냐, 그것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7년어치가 마지노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런데 제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5년 기출을 보신 분들 3년 기출은 볼 것도 없어요. 3년 기출이면 사실은 그냥 그거 요행이다. 3년 기출을 보신 분들은 붙을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5년 기출 공부하신 분들은 11개. 여기다 플러스 이제 변형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변형이 이제 자살 관련한 문제였는데 예전에 이제 자살 관련한 것에 대한 대처 방법을 물어보는 거였다면 이번에는 자살 3가지, 타살 3가지 이렇게 해서 변형 문제가 하나 나왔다는 거. 요게 그러니까 6점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맞추셨다면 그러면 이제 아슬아슬하다. 아슬아슬 합격선이다. 이거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는 운에 맡겨야 된다. 출제자의 의도도 중요하지만 채점자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채점자 걸리는 건 운이에요. 그죠? 채점자 분께서 너무 엄격한 분이다. 그렇다고 하면은 점수가 상당히 짜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채점자분께서 정말 너그럽고 관대한 마음으로 선생님들의 마음을 공감을 해서 점수를 주신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뭐 붙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원칙주의자다. 이러면 5년 기출만 보신 선생님들께서는 조금 간당간당하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러면 제 말대로 7년 기출 보신 분들은요. 14개 나왔습니다. 변형 1개 플러스 하면은 15개죠. 합격선이에요. 3개 쓰라고 하는 거를 3개를 다 쓰고 4개 쓰라는 걸 4개 다 쓰고 이러면 사실은 합격선입니다. 그래서 60점 이상 받는다. 10년 기출을 공부하신 선생님들은 어떠냐면요. 10년 기출은 16개예요. 그래서 완벽한 합격이다. 한두 개 정도 빠져도 한두 개 정도 대답 못해도 합격이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년어치는 공부를 하고 가셔라. 그래서 제가 예상 문제 냈을 때도 10년 기출 보지 않은 선생님들을 보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그거 볼 때 아니라고. 가서 10년 기출 안 된 것 중에서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을 외우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말씀을 드렸죠. 10년 기출을 공부하신 분들은 합격에 대해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시조새 문제가 2개가 나왔어요. 시조새가 뭔가요? 네, 임상심리사계의 시조새죠. 2013년도 문제 하나랑 2010년도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2013년은 이제 정확히 제가 10년 공부하라고 그랬더니 이제 11년 차 거를 냈고 2010년도 거는 정말로 2010년도에 단 한 번 등장했던 문제예요. 그랬다가 다시 이제 나온 거죠. 그런데 이 2개의 면면을 살펴보면 원래 알아야 되는 문제였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변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역량을 평가하는 문제였어요. 임상심리사라면 상담을 그래도 하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나?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신출조차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솔러도 사실은 역량에 가까운 문제예요. 어떻게 경청을 해야 되는가, 경청에 대한 태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 정도는 다 아셔야 되지 않나, 이런 문제들로 나왔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임상심리사 2급 문제는 어디 구석에서 소수의 사람만 쓰는 기법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소수의 사람만 쓰는 검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기초 역량을 더 향상시키는 데 시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 더 명확해진 시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너무 기본적인 것이라고 해서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요. TCI 같은 경우에도 또 나왔잖아요. 기질 같은 거.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선생님들께서 현장에서
어떤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가를 시험 문제를 통해서 더 많이 보여줬던 이제 그런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해설 영상은 또 제가 마련을 할 테니까 또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시고요. 이제 털어내세요, 선생님들. 네. 끝난 것에 대해서는 뭐 이래 볼 거 저래 볼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괜히 본인을 깎아내리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즐겁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